웰컴 투 별별 실험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호종입니다. 네, 자 새롭게 인사드리는 별별 실험실 저희가 준비를 아주 많이 했습니다. 사실요, 과학은 멀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평소에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데우고 커피를 내리면서도 라면을 끓이면서도 여기에 분명히 과학이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과학 프로그램 MC로서 자세가 너무 좋지 않나요? 사실은 모든 거를 흥미를 가지고 과학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는 확실히 과학 MC로서 충분한 자질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과학을 전공하고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이렇게 먹고 살고 있습니다만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떠세요? 과학을 지식으로 그리고 정답으로만 여긴다면 우리는 매번 틀린 지식을 쌓고 있는 걸 수도 있겠다. 네. 좀 심오한 얘기인데. 그렇죠. 사실은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의심과 호기심을 통해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인지를 해주는 것이 좀 더 옳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요, 이제 평소에도 이 집에서 아이디어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왜냐면 우리가 개그적인 아이디어도 막 짜다가 사실 이 아이디어를 다른 데 녹이면은 난 발명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정말 어디 제주도의 특산물 이런 것도 제가 약간의 특허를 넣어서 네. 좀 만들려고 했었고 지금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진짜 난 일상 속에서 나의 호기심들이 여기서 이제 다 풀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앞으로 우리 효정 씨 진짜 많이 괴롭힐 수 있을 것 같아. 나 막 물어볼 거예요. 괜찮아요? 저 막 물어보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진짜요? 예, 정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일상에 숨어있는 수많은 과학 원리에 얽힌 이야기,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또 어떤 아이디어를 접목을 해서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있을지 앞으로 별별 실험실에서 여러분의 잠재되어 있던 창의력을 조금씩 자극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거 없는 일상에 별거 있는 생각.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시죠. 깜짝이야. 진짜 놀랐어요. 놀랬죠? 네, 놀랐습니다. 아니, 예. 효정 씨, 이 소리 지금처럼 깜짝 놀랄 수 있는 소리도 있고 다양한 소리가 있는데 이 소리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거예요? 소리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어떤 물체가 진동을 했을 때 그 진동이 공기를 타고 우리 귀까지 도달해서 우리 뇌가 그것을 소리구나 라고 인지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것, 이걸 우리가 소리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와. 굉장히 소리가 빨라서 공기로 완전 전달되는 것이. 네.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결국에는 물체가 진동하면서 만들어지는 것,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귀로 느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소리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와, 소리가 우리가 단순히 그냥 소리를 듣고 있어서 뭐 그냥 들리겠지 이랬는데 여기에 과학이 정말 많이 접목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귀로 듣는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자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새소리, 것들인데 물소리, 바람소리 뭐. 맞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볼까라고 해서 이제 정의된 개념이죠.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은요. 점점 궁금해집니다. 네. 근데 이런 소리의 개념을 우리가 쉽게 좀 보다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바로 소리 굽새라는 아이템이에요. 소리 굽새. 예. 사실 전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잠깐만. 옆에 준비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뭔지 모르겠어요. 네. 저는 일상생활 속에서는 저희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 네. 이게 바로 이제 대표적으로 소리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이제 우리가 만들어낸 소리 굽새라는 것인데요. 여기 보면 지금 망치가 있고 네. 여기 지금 굽새가 있죠. 네. 이 굽새를 제가 이 망치로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약간 띵하죠. 이거 방송 끝났을 때 나오는 그 소리 같아요. 그 소리 같죠? 네. 프로그램 다 끝나고 한 새벽 2시인가 맞아요. 3시나 이 소리. 그 소리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네. 네. 우와.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소리 굽새가 이런 어떤 특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네. 이 특정한 형태 중에 가장 중요한 형태는 이 높이인데요. 이 높이에 따라서 얘를 때렸을 때 만들어지는 어떤 특정한 진동수가 있어요. 그 진동수를 여기 지금 소리 굽새 안쪽에 있는 이런 여기 지금 통이 있죠. 울림통. 네. 마치 악기와 같이 울림통이 있는데요. 이 울림통이 여기에서 발생하는 진동을 바깥의 공기 중으로
확산시켜서 우리가 소리를 들릴 수 있게 만든 것, 이게 바로 소리굽새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와, 진짜 신기하네요. 왜냐면 이걸 침으로써 안에서 소리가 나간다라는 게 진짜 이 자체로만 해도 너무 신기합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네네네.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어떤? 여기 있는 소리굽새를 이렇게 놓고요. 이제 여기 있는 소리굽새를 이렇게 놓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있는 소리굽새를 친 다음에 바로 잡아서 여기 있는 소리를 없앨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소리가 납니다. 약간 마술사 같아요. 여기서 사람이 사라지는데 여기서 나옵니다. 이런 마술사 같은 멘트를 해봐요. 바로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해 주세요. 갑니다. 어이 뭐야? 소리가 들리죠? 아직 나.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들려. 들리죠? 아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는지를 모르니까 답답해 미치겠네. 지금부터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네. 소리굽새도 자연에서 만들어지는 구조 때문에 발생한 특정한 진동수가 있습니다. 네. 그 진동수가 여기 증폭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갔잖아요. 나갔지. 그럼 그 증폭이 다시 이 소리굽새와 만나면 그 진동의 에너지를 이 소리굽새가 흡수를 합니다. 흡수를 하면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진동을 만들어요. 이렇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대상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진동수를 가지고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온 이 진동 같은 게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달된 거네. 전달된 거죠. 정확하게 여기가 흡수를 한 거고요. 그 흡수한 것이 진동이 다시 여기에서 증폭이 돼서 이쪽 소리로 나간 겁니다. 와, 이 현상을 우리가 과학에서 공명이라고 불러요. 와, 진짜 신기하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 해변에서 우리 어렸을 때 한 번씩 해보는 거잖아요. 소라 껍데기를 주워가지고 바다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했죠. 예. 딱 되고 있으면은.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사실 그 소리는요, 일종의 공명 현상입니다. 와, 진짜 신기하다. 네, 속이 비었음에도 소리가 난다는 건 분명히 껍데기가 진동을 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데요. 네네. 대체 무엇이 진동해서 소리를 내는 걸까요? 뭐 자연의 소리가 바람이 들어와서 뭐 이렇게 진동을 내는 거 아니에요? 오, 역시 굉장히 날카로운 또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는데요. 턱만 날카로운 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그런 다양한 소리 중에 이 소라는 특정한 소리만 내잖아요. 네. 그건 왜 그럴까요? 너무 묻지 마. 내가 물어볼 거야. 바로 여기서 발생하는 것이 공명입니다. 네, 치지도 않은 소리굽새에서 소리가 나듯이 바다 주변의 여러 소리들 중에 소라 껍데기의 모양과 부피에 가장 잘 맞는, 즉 소라 껍데기의 고유 진동수와 맞는 어떠한 소리가 만났고 껍데기 속 복잡한 모양이 공명을 더 잘 일으킬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소리가 들리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큰 소라나 작은 소라나 소리가 좀 다르게 들리고. 맞습니다. 정확해요. 와. 역시 이 과학 MC라서 또 이렇게 잘 기억을 하고 있네요. 그 소리의 차이를. 그러네. 예. 자, 그러면 소리를 발생시키는 이 진동과 공명의 힘을 우리 눈으로 더 확실히 확인해 볼 수 있는 실험을 저희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소리야! 소리야! 소리 어디 있어? 소리 어디 있니? Where are you? 소리야! 발명왕 정디슨이 왔다! 소리야! 소리야! 소리 어디 있어? 소리야! 발명왕 정디슨이 왔다! 소리야! 어디 있어?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여기에 오면 소리를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소리가 보이진 않아요. 잠깐 저쪽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한번 가볼게요. 따라오세요. 빨리 소리가 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저는 소리를 찾고 있었어요. 소리 어디 있나요? 여기 있습니다. 아! 저희가 이렇게 여러 장비를 통해서 소리는 원래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안 보이죠? 네, 공기를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소리의 힘을 이 유리잔이 깨는 현상으로 느껴볼 겁니다. 에이 이거 안 되는 거 제가 아는데. 제가 실험 많이 해봤어요. 오늘 아마 성공하실 겁니다. 먼저 우리가 이 유리잔의 진동수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진동이요? 네.
이 유리잔의 진동수를 측정을 하려면 얘한테서 소리를 내야 되겠죠. 그렇죠? 어떻게 소리를 낼까요? 제가 내볼게요. 아! 이런 소리? 네, 그런 소리지만 이것은 정디스님의 목소리고요. 네, 맞죠? 이 잔의 소리는 아니죠. 다른 소리가 있어요? 그럼요. 물을 묻혀서 유리잔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소리가 납니다. 요 물을 묻히셔. 요 소리의 진동수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측정한 게 740 정도였었죠. 네. 그러면 이 유리잔이 그 정도의 진동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충격을 받았을 때. 그럼 우리가 소리로 똑같은 740의 진동수를 주면 정말로 깨져요? 네. 원래 유리잔의 진동수로 측정을 했던 740 정도로 맞춰보겠습니다. 네, 빨대가 흔들리지 않아요. 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약해서 그래요. 아, 소리가 약하다. 네. 한번 키워볼게요, 제가. 네. 귀, 보호. 장치를 한번 쓰고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안 들려요? 안 들리죠? 들리세요? 잘 몰라요? 자, 네. 볼륨 올려볼게요. 볼륨을 점점 높여주세요. 네. 자, 1단, 2단, 3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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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유리잔이 깨었어요. 네. 아까 제가 유리잔을 야 하니까 안 깨었어요. 네. 이유가 뭐예요? 그게 소리가 엄청 세야 돼요. 세야 된다. 네. 강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제가 센데 되게. 도레미파솔라시도 도레미파솔라시도 가슴 깊이 묻혀 있어도 바람 한 점에 그마 너희 뛰는 걸별 실험실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할게요. 아, 잠깐만요. 소리를 더 고음으로. 소리를 더 고음으로. 가슴 깊이 묻혀 있어도 깼다! 깼어요! 깼어요! 나이스! 물 좀 주세요. 딱 720쯤에 깨졌어요. 와. 숫자로. 이 유리잔의 진동수를 정확히 맞추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가요? 아무리 막 소리를 질러도 그 높낮이가 계속 변하니까 안 맞다가 순간 얘와 딱 맞는 그 진동수에 맞았을 때 공명이 일어난 거예요. 공명? 이 고유 진동수와 동일한 진동수가 겹쳤을 때 순간적으로 세기가 증폭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커진다. 네, 그래서 어마어마한 에너지로 깨진 거죠. 야, 대단하네요. 아니 근데 봐봐요. 제가 컵에 대놓고 네. 막 소리를 질러 와 했어. 그럼 이게 깨진다는 거잖아요. 그렇긴 한데요. 그냥 아무 소리 내면 안 되고 네. 이 컵이 내는 소리를 잘 집중해서 그 컵이 내는 소리와 똑같은 소리를 컵에 내줘야 돼요. 이거 돈 없나? 그 컵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유 진동수라는 얘기를 쓰는 겁니다. 아 컵마다 고유한 다르다고. 진동수. 실제로 사람의 목소리로 컵을 깬 케이스도 있어요. 있어요? 예, 실제로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야 이거 공명의 힘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 공명현상 때문에 무너진 다리도 사실은 있어요. 한 500명 정도의 군인이 이제 발을 맞추면서 이 다리를 착착착 하고 걸었다고 합니다. 예. 그때 이 500명의 다리에 그 걷는 진동수 있죠. 네. 그 진동수가 프랑스 앙제 다리의 고유 진동수와 얼추 비슷하게 맞아서 이 다리가 붕괴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아니 그게 진짜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정말 있었던 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게 또 과학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소리를 발생시키는 이 진동과 공명의 힘을 알게 됐는데 너무너무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별별 실험실의 마스코트 우리 디슨 씨가 또 재미있는 일을 만들어 봤다고 하는데요. 네. 디슨 씨 지금 뭐 하세요? 박사님. 네, 아, 좀 먹혔어요 지금. 고생 많으셨어요. 이번 실험도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아닙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공명 현상이 아니라 소리의 진동을 활용해서 실험을 할 거예요. 이게 바로 전분물이에요. 요 스피커에 진동이 오는 요곳에 한번 부어 보겠습니다. 네. 전분물은 가만히 뒀을 때는 액체처럼 보이지만 진동과 같이 외부 충격이나 힘을 받으면 고체처럼 단단해지는 특성이 있어요. 이러한 물질을 점탄성이라고 해요. 이렇게 보시면 그냥 흐르죠. 네, 흐릅니다. 네. 근데 얘가 진동을 받으면 춤을 출 거예요. 춤을 출 거예요. 춤을. 네. 소리를 막 튕겨 있어요. 네. 높은 소리에서는 액체고 떨림이 큰 낮은 소리에서 우와! 엄청 잠깐만. 심하게. 와, 저게 실제라고요? 너무 신기하네요. 액체 괴물이 막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오, 신기하네. 신기하죠? 보이지 않는 소리를 네. 눈으로 볼 수 있는 재미있는 실험이었어요. 네. 전분물 실험을 하니까 저에게 반짝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재미있는 건데 한번 따라오시죠. 들어와, 가자. 얼쑤. 디슨 씨가 더 개그맨 같네요. 뚫어라. 신나고 재미있는 발명을 많이 해도 네. 상태가 안 좋을 수 있나? 웬 장구야? 장구의 몸통을 울림통이라고 합니다. 이 안에서는 소리가 공명 현상을 통해서 울리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번 시간에 재미있는 윷놀이를 해보겠습니다. 장구를 때리면 이제 진동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그걸 가지고 윷놀이를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윷을 튀길 정도의 진동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스피커를 통해서 윷을 튀겨 보겠습니다. 장구를 찢겠습니다. 쭉쭉쭉쭉. 저 찢어서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자, 한번 껴보겠습니다. 저걸 찢어서 어떻게? 스피커를 장구 안에다 넣어서. 자, 윷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둘, 셋. 야, 우리 무리수였나? 이 스피커는 탈락. 다음은 저런 식으로. 저거 될 것 같은데. 저 장구의 고유 진동수와 맞지 않으면 장구는 진동하지 않습니다. 지금 디슨 씨가 해서 그래요. 마트 아줌마가 하면 다를 수도 있어요. 둘. 그럴 수도 되지 않네요. 있겠네요. 가벼운 종이 윷 한번 올려볼까요?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다고? 미동이 1도 없습니다. 저 소리가 안 맞나 또? 맞지 않으면 전혀 의미가 없어요. 공명이 맞아야. 네. 예상을 했습니다. 안 될 줄 알았어요. 정디슨만의 특유의 방법을 통해서 실제로 윷을 한번 튀겨보겠습니다. 저건 된다. 저거 될 것 같아. 일렉 기타까지 왔어. 대형 스피커입니다. 저건 무조건이지. 왜냐면 우리가 콘서트장에 가도 예.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막 심장이 이렇게 쾅쾅쾅 뛸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내 심장을 울리는데 저 윷 못 울릴까? 좀 울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음악 주세요. 조금 봐봐요. 지금 움직이잖아. 춤추잖아. 좀 무겁다. 무거운 것 같아요. 아쉽지만 교체. 이게 넘어가면 대박인데. 자, 준비되셨나요? 음악 주세요. 아니 근데 이게 좀 뭔가 팍탁 좀 뛰었으면 좋겠는데 뭐가 아쉬운 거지? 뻥튀기처럼 튀기질 않네.
아무래도 소리가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팡팡팡 튀는 그런 그림이 안 나오고 있어요. 팡팡팡 튀어야 되는데 소리를 모아야 되는데 몸으로 모아볼까? 아! 이 방법이 있었지? 역시 디슨 씨, 역시야. 방법을 뭔가 찾은 것 같습니다. 저게 더 튕길 수 있겠다라는 거지. 그렇겠죠? 좋습니다. 음악 주세요. 우와! 난리 나네, 난리 났어. 그러네. 저런 거면 확실히 윷놀이 할 수 그래. 있거든요. 우와, 디스코 팡팡이네. 자, 세계 최초의 윷놀이가 완성이 됐습니다. 완전 대박이에요. 역시 발명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자, 이번 실험 대성공! 아, 저걸로 윷놀이를 하시네요, 진짜. 우와. 네. 아니, 일단은, 아니, 손 안 대고 윷놀이 하는 거는 성공을 했어요. 아, 예, 성공했네요. 야, 역시 예. 디슨 씨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네. 예, 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분명히 저기 스피커에서는 안 됐단 말이죠. 네. 근데 랩 하나 씌웠다고 왜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일단은 저 윷은 왜 움직이는 걸까요? 자기도 가만히 있으면 좀 깝깝하거든. 소리가 네. 우리가 소리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작게 말할 수도 있고 이렇게 크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크게 말하는 소리는 더 강한 압력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스피커가 강한 출력을 만들어내서 소리의 압력. 예, 그 압력이 스피커를 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랩을 씌우면 랩이 다 압력을 모을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래서 그 압력을 모아서 더 크게 진동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소리의 압력을 모아서 저렇게 윷놀이를 만들어냈다는 거에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예, 대단하네. 일단은 디슨 씨가 하려고 했던 손 안 대고 윷놀이는 성공한 거야. 성공한 거죠. 네. 예. 와. 그런데 이 공명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공명 관련된 실제 좀 재밌는 아이템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제가 오. 준비를 했는데요. 자, 이게 뭐죠? 아니, 이거는 주사기고 네, 이거는 호루라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호루라기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불면 이렇게 소리가 나잖아요. 네네. 근데 이 소리가 나는 호루라기를 이 안에 구조를 변경해서 다양한 소리를 공명할 수 있는 공명 호루라기로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피스톤만 있으면. 여기 이 호루라기 옆면이죠. 이 네. 옆면을 여기 있는 요 피스톤이랑 똑같은 크기로 뚫어요. 뚫은 다음에 이걸 연결을 하잖아요. 네. 그런 다음에 여기를 불게 되면 이 안에 있는 공간이 이렇게 줄였다가 느렸다가 하면서 소리가 달라지는 그런 공명 악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아, 이 비슷한 거 뭐 어렸을 때 가지고 논 거 있었는데. 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소리 내는 맞아. 그거 말씀하시는 피리 거예요? 같은 거. 네, 맞아요. 비슷한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아, 그게 그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만들어 왔습니다. 원효 씨 어우, 거. 신기해. 여기 네. 제 거. 이게 딱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일반적으로 불면 이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걸 이제 왔다 갔다 해보라고요? 왔다 갔다 해보시면 소리가 바뀔 거예요. 오,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네, 소리가 오. 바뀌죠? 신기하네, 이거? 네. 이것은 사실 왜 다른 거냐면 이 공기가 여기를 지나갈 때 만드는 진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그 진동이 여기 있는 관의 길이에 따라서 특정한 진동만 이 관을 따라서 바깥으로 이제 나가게 되겠죠, 음파로. 아, 이 길이에 따라서? 예. 그래서 이 관 안에서 만들어지는 공명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네, 이 악기와 완전히 동일한 원리가 사실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 다 연주해봤던 악기에 들어있어요. 리코더. 맞습니다. 아, 리코더, 단소 이런 것들에 같은 원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 대부분의 관악기들이 전부 다 공명을 이용하고 있지만 말이에요. 이게 공명입니다, 여러분. 이게 공명이야.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과학이 정말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네. 이 진동이나 공명의 원리로 일상생활 속에 이렇게 접해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공명이 아닌 거를 찾아보기가 더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많은 곳에 공명은 들어가 있어요. 진짜 그 정도로. 네, 하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것들을 좀 몇 개를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네네. 첫 번째는 바로 세탁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잠깐만, 어머, 세탁기에 무슨 공명이야. 네. 네. 덜덜덜덜덜덜 세탁기가 이제 탈수를 하다가 네. 이제 쿵, 꽝 뭐 이런 소리를 내면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고장난 거 아니에요, 그거? 아, 그런 게 고장난 게 아니라요. 이때 일어난 것 바로 공명이에요. 오. 이 세탁통의 회전 속도에 따라서 세탁기의 규칙적인 충격을 이제 가해지게 되는데요. 네. 통이 빠르게 회전할 때는 세탁기의 고유 진동수와 달라서 별 다른 영향을 주지 못해서 이 흔들림이 별로 없는데 이 회전 속도가 줄어들면서 이 세탁기의 구조적 특성에 맞는 고유 진동수하고 일치하는 일치네. 순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공명이 일어난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쾅 흔들리는 거예요. 와.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이거 아셨던 분들 제가 봤을 때 거의 없을까? 진짜. 그리고 또. 네, MRI라고 하는 장치, 자기 공명 영상 장치가 공명을 활용한 장치입니다. 와. 이 몸속 세포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 이 위치마다 다른 세기의 자기장을 이제 걸어주게 되면요. 네. 이 자기장의 진동수와 같은 그 전자기파가 이제 물 분자에 흡수가 되고 정확하게는 물 분자 안에 있는 핵을 흔들게 되는 건데요. 핵에서 나오는 신호가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신호를 잘 해석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뭐 근육이라든지 네. 뭐 뼈라든지 뭐 조직이라든지 뭐 혈관 뭐 이런 것들을 시각화할 수 있는 그런 장치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 MRI가 그 공명의 원리였다라는 거잖아요. 그 이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기 공명 영상 장치. 아, 그러네. 네. 난 왜 그걸 몰랐지? 야, 이렇게 보니까요. 공명은 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고 있었어. 그렇죠.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소리로 출발을 해서 진동수 그리고 공명에 대한 다양한 현상들 그리고 공명 같지만 공명이 아니었던 것까지 네. 다양하게 좀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좀 정리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정리가 잘 됐습니다. 잘 되고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둘이가 좀 주파수가 잘 맞는 것 같아요. 주파수가 이렇게 맞아서. 우리 효정 씨는 어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처음으로 사실 맞춰본 건데 네. 너무 즐겁게 같이 또 멘트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설명도 또 제가 해드리는 족족 다 이해도 되게 빠르시고 흡수가 되게 빨라요. 예, 흡수가 네. 이게 바로 저 공명이거든요. 화장품도 바르잖아? 바로 흡수돼. 화장품과의 공명 주파수 맞아서. 아, 진짜. 맞아.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저희와 잘 맞는 것 같죠? 네,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 별 볼 일 있는 주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진동이 잘 맞는 분들 다음 주에 또 만나 뵐 수 있겠죠? 과학계의 공명을 일으킬 별별 실험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이것도 공명을 어떻게 했어? 이렇게 주면은 짝 흡수해가지고 이렇게 공명이 돼야겠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있어요.